감사합니다. 빌려주셔서. 저희 정말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손록손록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만나 뵙게 될 영상은 요즘 같은 시국에 그 일본 악기를 리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악기는 악기일 뿐 오해하지 말자. 네.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오늘 저희가 갖고 나온 악기가 야마하 베이스 2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마하. 네, 야마하 베이스. 야마하가 대표적인 악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시는 나다니스트 시그네처. 그렇죠. BB 애니 1, 2 다들 인기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피에조 픽업이 달린 뭐 OP2, UP2 막 이런 모델들이 있죠. 뭐 TRB 시리즈라는 것도 있고요. TRB 그게 TRB 시리즈 OP2가. OP2가 TRB. TRB 시리즈고, 그 다음 이제 그 야마 악기들 중에 베스트셀러 3 안에 드는 악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악기들은 바로 BB2025X라는 모델과 얘는 BB1024X 라는 모델을 두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이름을. 명성만 많이 들어보고 실제 잡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던 악기인데 모 카페 베이스 회원님 중에 소울스톰님이라는 분이신데, 네, 저희 구독자분이시죠? 네, 저희 구독자분이시고 경기도에 계시는 분인데, 네, 흔쾌히 악기를 빌려주겠다. 흔쾌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이 악기는 그분의 지인. 그분 악기가 아니에요? 네. 더욱더 조심히 다뤄야겠네요. 네. 이 악기는 그분의 악기고 이 악기는 그분의 지인분의 악기를 가지고 저희가 오늘 리뷰하고 다시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악기를 가져오게 됐는데, 모델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25, 1024 두 개 다 X 모델이에요. 뒤에 뭐 2025라고 붙는 거는 5현의 네. 악기고 4라고 붙는 건 4현의 악기일 거고요. 제일 끝자리의 숫자가 몇 현인지를 나타내는 숫자고, 앞에 있는 얘는 2로 시작하고 얘는 1로 시작을 하는데 솔직히 차이점을 크게는 못 느끼겠어요. 근데 가격 차이가 거의 새 걸로 구매를 하면은 거의 한 100만원 정도 차이 나죠. 네, 1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그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두 대 악기고요. 우선 그 4현 모델들도 이제 1024X가 있듯이 2024X가 또 있어요. 2025X도 마찬가지로 2024X가 있고요. 뒤에 숫자가 이제 바뀌면서 이제 줄의 현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악기의 그레이드는 2로 시작하느냐 1로 시작하느냐의 차이인 거고,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앞에 숫자가. 맞아요. 일본이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바네즈 같은 경우에도 숫자를 앞에 이제 뭐 7로 시작하느냐 10으로 시작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네요. 나누는데, 야마하도 그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이제 X가 붙은 게 있고 안 붙은 게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픽가드와 요 플레이트가 있냐 없냐 요거의 차이고, X는 크게 가격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X가 안 붙은 모델들은 그냥 바디 그냥 이렇게 통 나무에다가 픽가드 없이 똑같이 PJ 픽업 달려있고, 요거 노브도 플레이트 없이 그냥 노브만 띡 달려있고, 바디에 그냥 노브만 띡띡띡 이렇게 3개가 달려있는. 네. 그러면은 앞에 그 1과 2 시리즈의 차이점이 뭔가? 왜 1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죠? 차이점을 좀 뜯어봤어요. 몇 가지 뜯어봤는데, 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적용된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야마 특유의 기술. 네. 2000번대 악기들은 ARE라는 기술과 IRA라는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ARE가 뭐야? 어쿠스틱, 어려워. 어쿠스틱 레소넌스 이넨스먼트. 뭔 소리야 싶으시겠는데, 요거는 사진을 첨부하죠. 네, 사진 우리가 읽기 너무 어려운 영어야. 너무 어렵습니다. 울림을 좀 오래 연주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기술이래요. 목재를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뒤에 보시면 ARE라고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적혀 있네요. 네, 뭐 적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안 적혀 있어요. 네. 뭐 와이파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통신하나? ARE 기술로 가공한 나무라고 합니다. IRA라는 기술은 목재에다가 울림을 준대요. 연주할 때 계속 울리듯이. 이런 울림을 이제. 그런 울림을 줘서 에이징을 좀 빨리 하는 기술이라고 야마 홈페이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이징이라 하면 어떤 거죠? 그 목재를 처음에 이제 이렇게 깎아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들어 보면은 그 전에는 울릴 일이 없잖아요. 나무가 땅에서 자라고 땅에서 자라고 지진이 맨날 나지 않는 이상은 울릴 일이 없는데, 이 현을 때리다 보면은 울림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자꾸 쳐보면 울림이 확실히 느껴져요. 맞아요. 네. 바디건 내기건 울림이 생기는데, 이 나무도 아예 그냥 조직이 변하지 않는 무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울림에 적합하게 형태가 조직이 변한대요. 과학적으로 증명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는 그래요. 네. 그거를 IRA라는 기술로 미리 에이징을 진행을 한다. 오래 연주한 악기들일수록 에이징이 잘 돼가지고 그렇죠. 울림이 더 좋겠죠. 네, 울림이 더 좋습니다. 통기타가 특히 그 울림에 더 좀 그렇죠. 민감한 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콘트라베이스도 마찬가지. 그렇죠. 콘트라베이스도 안에 이제 할로우 형태인 악기들이 그게 더 민감하대요. 그래서 이제 통기타 같은 경우나 뭐 콘트라베이스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부러 진동하는 기계를 이렇게 달아놓고 뭐 어디 외출 나갈 때 그 진동하는 기계를 딱 꼽아갖고 계속 줄이 뚜아 떨리도록 그렇게 되면 에이징이 된다라고 하고 저처럼 게으른 사람한테는 딱이네요. 네, 딱이네. 전 연습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누가 나 대신 연습해주는 거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부러 오래된 기타 사요. 그 에이징이라는 거는 악기에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은 우리 흔히 듣는 스피커들에도 에이징을 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네. 들어봤어요. 네, 스피커가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우리 귀에 이제 소리를 들려주는데 이거 뭐라 그래? 진동판? 네, 진동판. 진동판의 모든 대역, 낮은 저역대부터 고역대까지 고르게 계속 틀어놓으면은 이 진동판이 모든 대역대를 잘 울릴 수 있게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속설인데 이건 약간 카더라 통신이죠. 네. 근데 많은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그걸로 뭐 득을 봤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뭐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이건 또 아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네. 저희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도 카더라 통신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입니다. 네. 저도 에이징을 해봤거든요. 집에 있는 좀 저렴한 스피커를 가지고 에이징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악기는 확실해요. 악기는 에이징이 확실해요. 네. 그런 스피커 같은 경우에 제 귀를 에이징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2000번대 시리즈고. 그렇죠. 또 다른 특징을 보면은 악기 뒤를 보시면은 넥이나 헤드 부분에 얘는 스테인이 좀 돼 있는. 그러니까 악기 그 나무의 색을 좀 더 짙게 만드는 그런 공법이 돼 있고 1024 X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테인 없이 만들어진 악기인 것 같고요. 하드웨어도 보면은 그 1024는 되게 좀 반딱반딱반딱한 재질로 돼 있어요. 2025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플레이트도 보시면 그렇지만은 산화가 좀 많이 돼 있는 편이거든요. 요건 아직도 반딱반딱해요. 이게 연식이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연식이 둘이 비슷하대요. 둘이 비슷한 연식. 2015년, 16년 이렇게 만들어진 악기인데 근데 얘는 이제 거울처럼 이렇게 제 얼굴이 보일 정도로 반짝반짝 거리는데 요거는 좀 사갔어요. 네, 그렇네요. 네.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걸 수도 있고 들어가는 뭐 그런 성분의 함량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100만원 정도의 차이군요. 그렇대요. 다 똑같아요. 브릿지도 똑같고요. 픽업도 똑같고. 픽업도 똑같고. 들어간 목재 질은 모르겠지만은 목재도 똑같은 목재가 들어가 있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100만원 차이가 날까? 저는 요 2024는 잠깐 써봤어요. 2024 X를 잠깐 썼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당시 근데 제가 5현 베이스가 필요해서 금방 교환하긴 했는데 이렇게 보니 반갑네요. 또 이거를 저도 쳐봤는데 이게 지금 두 악기가 다 패시브 악기거든요. 그렇죠. 출력이 무지막지합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픽업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는 뭐 재즈 베이스나 프리시전 베이스 같은 경우는 폴피스가 중간중간에 박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수음을 하는데 더 크게 받는 역할을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출력이 매우 세다라는 느낌은 확실했고요. 맞아요. 패시브 악기임에도 출력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런 재즈 베이스 바디 어떻게 보면 다른 모양이긴 한데 그 팬더에서 만든 재즈 베이스 형태라든가 프리시전 베이스처럼 바디가 두껍고 크고 이런 거에 울림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바디의 울림과 이 픽업들의 강한 특징이 합쳐진 또 야마하만의 그 특별한 그만의 특징을 갖고 있는 악기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한번 쭉쭉 훑어볼까요? 한번 악기가 어떻게 되는지. 헤드 모양은 야마하 BB 시리즈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도 약간 좀 크네요. 바디도 좀 크고 헤드도 약간 큰 헤드. 여기 보시면 중간에 줄이 두 개가 가 있는데 넥이 5피스예요. 5조각의 나무를 붙인 거죠. 그렇죠. 5조각의 나무를 붙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중간에 스트링 리테이너도 귀엽게 잘 달려 있고요. 4연 5연이지만은
똑같아요. 스트링 리테이너는 똑같은 걸 달아놨어요. 그렇네요. 네. 네. 1, 2, 3번 줄만 잡아주는. 얘는 2, 3, 3, 4번 줄만 잡아주는. 그래도 요 야마하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일자로 이렇게 쭉 뻗어나오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들어갔네요. 살짝 들어가 있네. 네네네. 전체적인 높이가 네. 살짝 낮춰져 있는데 거기서 더 이제 줄을 그렇죠. 확 눌러주기 위해서 스트링 리테이너를 사용을 하죠. 네. 음이 좀 더 또렷하게 나오는 그렇죠. 장점을 가지고 네. 있다고 합니다. 헤드머신도 헤드머신 두 개 다르다. 자, 헤드머신을 보시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네, 둘이 모양이 달라요. 원래 이렇게 나오는. 네, 원래 이렇게 두 개 다른 것 같습니다. 브릿지랑 그렇고 전체적인 하드웨어가 좀 다르네요. 다. 네, 하드웨어는 좀 다르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육안으로 봐서는 네. 뭐가 좋은지 구분할 수가 없죠. 네, 구분할 수 없어요. 제가 아까 이거 두 개 줄을 갈아본다고. 울림이 다른데? 울림 좀 다르네요. 울림이 좀 다르네. 아무튼 줄을 간다고 팩을 이렇게 돌려봤는데 이거를 쪼여놔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좀 뻑뻑한가요? 뻑뻑한 느낌이에요. 둘 다 그랬어요. 너무 헐렁헐렁하면 또 튜닝이 막 풀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뻑뻑한 건 좋죠. 네. 근데 아까 돌리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네. 저희가 그게 없군요. 네, 돌리는 윙. 자동 윙 이게 없네. 너트 부분을 보시면은 이 너트가 평소 보기 힘든 너트거든요. 이게 뭐죠? 이거 니켈 너트랍니다. 니켈. 네. 오, 너트가 니켈. 니켈의 재질이 프렛 재질하고 똑같아요. 그 얘기는 곧 제로 프렛과도 비슷한 그렇죠. 효과를 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개방면을 쳤을 때의 네. 그 음색과 프렛을 짚었을 때 음색이 비슷하게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또. 효과를 내는 니켈 너트가 들어가 있고요. 지판은 둘 다 로즈우드. 요 BB 시리즈는 메이플 지판은 없는 걸로. 것 같아요.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못 본 것 같아요. 네, 못 봤습니다. 저도. 네. 그 로즈우드 지판이고 로즈우드가 잠시 수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네. 10월부터 다시 규제가 풀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악기 시장에는 로즈우드가 또 다시 막 나오게 되겠죠. 인레인은 야마 BB 시리즈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약간의 타원형의 인레이고 둘 똑같아요. 네, 이건 똑같네요. 이런 부분들 똑같고. 잘게 쓰고 있고요. 그 넥 접합 방식은 볼트온. 네, 이것도 뭐 방식은 똑같네요. 네, 똑같은 방식의 볼트온 방식의 뒷모양도 똑같아요 보면은. 네,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픽업은 PJ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 BB 시리즈는 무조건 PJ밖에 없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무조건 PJ밖에 못 본 것 같아요. 네, 다 PJ로 알고 있습니다. 브릿지는 BB 시리즈만의 브릿지래요. 네, 야마에서 나온. 장점은 모르겠습니다. 바디스루가 되네요. 여기 바디스루 하기 편하게 여기가 살짝 좀 파여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통으로 뚫려 있는 게 아니고 살짝 옆에. 네. 보통 바디스루는 이렇게 일자로 통과시켜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꺾잖아요. 거의 90도 가까이 꺾게 되는데 얘는 45도로 기울였대요. 그럼 줄이 꺾긴 꺾이는데 그 90도만큼은 네, 아니게 덜 꺾이고 덜 꺾였을 때의 장점은 울림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 바디스루로 둘 다 걸어놨어요. 차이는 합주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좀 소리가 좀 더 명확해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새들 같은 경우에도 그 스트링하고 닿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좀 넓은 형태가 아니고 스트링과 새들이 닿는 부분이 좀 면적이 적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장점이 많죠. 근데 요거는 장점인 것 같아요, 바디스루. 네, 바디스루는 좋네요. 근데 요거 단점이 뭐냐면은 스트링 끝에 달려있는 볼 크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볼이 좀 크면은 여기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6mm 크기의 볼을 사용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큰 볼이 들어가면은 안 들어간다. 걸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악기 주인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2025X는 다 들어간대요. 근데 1024 같은 경우에 안 들어가는 게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더 좁은가? 얘는 수제고 얘는 양산형인데 그거 아마 홀을 뚫는 데에 뭔가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추측. 트러스 로드가 바디 쪽에 달려있는데 마감을 이렇게 이쁘게 해놨어요. 커버 같은 걸 씌워놔. 그렇네요. 플라스틱 네. 걸어놔가지고 네. 나무가 상하지 않게. 그렇죠. 네. 플라스틱 뭐 상해도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네. 이런 거 굉장히 좋네요. 디테일한 이런 거. 플레이트 노브를 보면은 볼륨, 톤, 픽업 셀렉트 3단짜리. 네. 기본은 요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스위치가 기본인데 이거를 튜닝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이렇게 돌리는 노브. 네, 노브로 바꿔서 이제 블렌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저는 스위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노브는 생긴 게 살짝 다르네요. 네, 노브도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노브 재질도 달라요, 지금 두 개가.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다 다르네요. 이게 100만 원의 차이가 이제 조금씩 보이네요. 그 차이는 아닌데 뭐 어쨌든 원가는 차이가 좀 있겠죠. 그렇죠. 네. 그 가장
그 금액의 큰 차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AR이랑 IRA가 가장 큰 차이일 텐데 그렇죠. 1024 사갖고 매일매일 연습하면 어차피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근데 하드웨어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네. 얘네들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르게 썼겠죠. 그러겠죠. 네. 굳이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게요. 근데 아까 잠깐 쳐봤는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의 사운드의 변화는 좀 미비한 것 같아요. 미비하죠. 네. 거의 비슷합니다. 뭐 모르죠. 또 한 1년 써봐야지 장점이 나타나는 그런 악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1년을 써보긴 힘들겠군요. 그렇겠네요. 바디는 엘더 바디죠. 네. 애쉬 바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디를 3피스로 나누는 악기인데 빛에 비춰보면은 보이나요 그게? 안 보이네. 네. 이게 피니쉬가 있어서 네, 피니쉬가 되게 네. 두껍게 돼 있어서 알 수 없지만 3피스인지 알 수는 없지만 네. 그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스펙 상에는 3피스라고 나와 있어요. 네, 3피스의 네. 바디고 이 바디를 접합하는 방식이 일반 악기들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요 이제 나무랑 나무 사이에 붙일 때 또 다른 이음새 나무를 이제 메이플을 사용한다고 해요. 네. 더 좋은 울림을 전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이제 투피스 나무가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은 일반적인 접합 방식은 본드를 칠해갖고 지금 딱 붙여요. 붙인 상태에서 이거를 딱 갖다 놓고 바디 모양을 자르거든요. 그렇죠. 이런 건데 이걸 붙일 때 그냥 단지 본드로 붙이는 게 아니고 네. 본드로 붙이면서 이 나무의 요 면 안쪽 그 붙는 면을 네. 파요. 가운데를 파서 또 다른 나무를 거기다 대놓고 거기다가 끼워 넣은 다음에 그걸 접합을 시킨대요. 이러면 장점인 울림을 뭐 고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BB 시리즈의 저가를 사셔도 요거는 다 포함되어 네. 있다라고 해요. 네. 이게 뭐죠? 이거는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버니어 캘리퍼스. 그 옛날에 중학교 기술 시간에 배웠던 버니어 캘리퍼스. 네. 이게 항상 이쪽으로 재는 건지 저쪽으로 재는 건지 헷갈린다는. 그렇죠. 네. 네, 어디로 재야 될까? 이제 요거를 싼 거 샀더니 줄 간격을 먼저 한번 좀 볼게요. 그 지인분의 요 1025를 한번 써봤었어요. 네. 잠깐 만져봤는데 저는 줄 간격이 좁으면 좀 연주가 안 되거든요. 저는 약간 실력이 상황을 많이 타요. 그래서 줄 간격이 좁으면 연주가 잘 안 나오는데 맞아요. 요 악기가 좀 줄 간격이 좁더라고요. 많이 좁지 않아요. 18mm입니다 이거. 18mm. 네. 18mm 생각보다 더 좁은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아마 여기가 좁아서 더 좁게 느껴질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자루 재는 게 더 편하겠는데. 아이씨. 요건 19mm입니다. 네, 사현은 일반적인 사현 길이랑 똑같죠. 네, 19mm, 18mm 간격을 갖고 있는 202호고 네. 아마 1025도 똑같이 18mm가 네, 똑같아요. 아닐까. 똑같아요. 네. 네. 사연은 일반 재즈 베이스랑 동일한 19mm를 가지고 그렇죠. 있고 너트 사이 간격을 좀 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19mm 줄 간격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네. 근데 18mm도 연주를 할 수 있긴 할 수 있는데 이 악기가 유독 좀 좁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되게 좁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여기 너트가 좁아가지고 확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거 지금 5연이거든요? 너트가 43mm예요. 43mm. 네. 자, 이거 4연의 경우에는 4연은 40mm. 40mm. 네. 5연 같은 경우에 43mm. 43mm랑 40mm랑. 와, 5연인데 43mm면 굉장히 좁은 편이에요. 그렇죠. 4연이 40mm인데 그렇죠. 줄이 하나 늘어났는데 3mm만 늘어났다? 이건 그러니까요. 굉장히 좁아진 거죠. 네. 밑에서 봐도 여기는 헤드 있는 부분 되게 좁고 갈수록 되게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40mm 너트를 가진 4연과 43mm의 너트를 가진 5연. 네. 취향 차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좁으면은 뭐 속주도 좀 유해지고 하니까 네. 좁은 거를 더 선호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런 거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넓은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5현 베이스인데 꼭 항상 19mm 4현 간격과 똑같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넥도 약간 얇고 넓은 넥을 선호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악기 중에 네. 하나를 꼽자면은 저는 요 4현. 4현. 네, 4현 악기가 훨씬 좀 손에 맞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비슷한 두 악기를 비슷한 것도 아니지 똑같은 악기이긴 한데 그렇죠. 모델만 다른 네. 두 악기를 가져온 이유는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악기를 보여주지 않고 그렇죠. 소리만 들려주는 거죠. 네, 소리만 들려줘서 네. 어떤 악기의 소리일지 과연 이 악기가 100만원씩 차이가 날 수 있을 만한 소리인 건지 아니면 정말 똑같을지. 그렇죠. 소리만 네, 소리만. 네. 뭐 또 외관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뭐 하여튼 잘 찾아보면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소리만 한번 들어보고 네. 과연 이게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도 사실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두 대를 빌려온 거거든요. 맞아요.